그래서 이의 신청을 할 때는 경찰의 수사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런 반박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살펴봤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더 확인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야지만 이게 보안수사 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용성호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보안 수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도 그 검사하실 때 경찰에다가 보안 수사 요구 이렇게 내려보낸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떤 경우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보안 수사가 되는 건가, 어떤 경우에 안 받아들여지는 건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보셨을 때 경찰 수사를 보고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무슨 이런 수사를 다 했어 라고 하신 케이스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케이스 있었나요? 강간으로 고소가 된 사건이 송치가 된 게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를 보니 자기는 절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상대 고소인빈이 오히려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잘 얘기만 나르다고 들어왔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거 고소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경찰 간부는 고소인 진술 받고 고소인 증거만 확인하고 바로 검찰에 송치를 하신 거예요. 피의자가 저 사실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주장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고소인의 말만 듣고 정말 사건을 송치했다, 뭐 이런 케이스였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쪽의 말만 듣고 수사가 진행되고 송치가 되거나 불송치가 된 케이스에는 당연히 보안 수사가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경찰이 양쪽의 말을 다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뭔가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럼 과연 언제 보안 수사가 받아들여질 건가? 사실은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내가 보안 수사 요구를 좀 더 하기 쉬웠을 텐데 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떨까요, 변호사님?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직접 처리하다 나왔기 때문에 너무 중구난방을 해서 다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라고 정확히 해주면 사실 검사님 입장에서는 이미 정리가 다 돼서 올라오면 당연히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처음에 고소장에는 많은 내용을 방대하게 썼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의 신청을 할 때만큼은 그 전부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하기보다는 정말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을 해야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의 신청이라는 게 사실은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걸 불송지읒을 받아보면은 경찰 수사가 말이 안 됩니다, 너무 편파적이에요 나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불송지읒에 나와 있는 거 그 문장 하나하나를 반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사실 보안 수사는 경찰 수사가 잘못됐네 끝 이것보다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혹은 이게 불완전하니까 어떤 부분들을 더 살펴보고 수사해 봐야겠네, 여기까지 사실 나아가야지만 이게 보안수사라는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할 때는 경찰의 수사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런 반박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살펴봤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더 확인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야지만 이게 보안수사 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 검사할 때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실력 좋은 변호사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보안수사 요구서 쓸 때 어떤 부분 보안수사해라 라고 경찰한테 내리는 보안수사 요구서라는 걸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직접 써서 가져온 변호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야 이거 정말 맞지 싶은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검사 입장에서는 보안수사 요구를 할 거면 서류 뭐 다시 다 쓰고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이미 써왔어, 내용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복붙하면 사실은 보안수사 결정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참 정말 좋은 변호사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변호사님 보안수사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그 피해자, 고소인 입장에서는 내가 고소했던 게 불송치 나와서 이의 신청했는데 보안수사가 됐어, 나한테 너무 유리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안수사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는 대응을 좀 충실히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보안 수사를 검사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결국에는 중립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확실한 것이냐 아니면 애매하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따라서 무혐의 결정이 맞는 것 같지만 피의자의 얘기를 결국에는 더 들어봐야 될 것 같다. 고소인이 피해자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도 많이 보완수사를 내립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대응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보완수사의 취지를 정확하게 고소인 입장에서도 확인을 하고 우리 측에 유리한 결과, 유리한 증거가 현출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의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해야 보완수사 결정이 잘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이의 신청, 보완서 요구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